네, 11월 19일 일요일에 로그인 API와 로그아웃 API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때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까지는 세션 인증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방식도 물론 많이 사용하고 좋지만 우리한테 JWT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JSON 웹 토큰 방식을 활용해서요, 인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서버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해킹이 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위협을 어떻게 우리 개발자들이 좀 최소화시키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로그인을 시도하면은 어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에 담아줍니다. 뭐 쿠키나 뭐 로컬 스토리지 뭐 등등 담아준다. 저희는 일단은 쿠키에 담아주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쿠키라는 거는 사실은 탈취 당할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탈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 안에 만료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세스 토큰은 짧게 5분 또는 뭐 그보다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짧게 하면 그만큼 토큰을 많이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분 정도, 그래도 짧은 편이에요. 이 어세스 토큰이 탈취돼봤자 5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하고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세스 토큰보다는 그 만료 시간을 길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 이 만료 시간이 지나면 이 토큰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두 개를 같이 주지만 5분이 지난 시점에는 어세스 토큰이 먼저 만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세스 토큰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고 리프레시 토큰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세스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 토큰을 사용했는데 사용 불가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리프레시 작업을 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으로 토큰을 최신화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토큰을 최신화할 때 어세스만 최신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세스와 리프레시를 이때 또 동시에 최신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30분 동안,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다고 했을 때 이 30분 동안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로그아웃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로그인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상이. 이 부분이 살짝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5분이 지난 시점에는 어세스 토큰만 만료된다. 그래서 어세스 토큰으로 API를 사용할 때 요청을 해요. API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세스 토큰을 담아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버에서 사용한지 불가능한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했는데 얘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그러면 너 이거 사용 불가다. 그러면 다시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작업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시 리프레시 토큰으로 리프레시 API를 사용합니다. API를 사용해서 토큰을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시점에는 어세스와 리프레시가 모두 만료됐다. 그렇게 되면은 어세스로 요청은 API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세스로 요청을 해야 돼요. 리프레시로는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세스가 결국은 중요한데 어세스도 만료됐고 어세스도 만료, 리프레시도 만료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토큰이 모두 만료됐을 때는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어떠한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버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보안성을 최대한 확보하자의 개념에서 이 JWT를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쿠키 공부하는 영상 있잖아요. 쿠키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JWT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 API를 작성할 때 JWT 토큰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장고 콜스 해서 서버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환경부터 활성화가 돼야 되겠어요.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에서 venb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터미널 열어주면 여기 앞에 venb라고 붙은 상태에서 파이썬 manage.py run server 이렇게 해서 서버를 키게 되면 서버가 잘 켜지고요. 가장 먼저 사실은 JWT 자체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건데 서버에서도 조금 관리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서버에서는 어떤 것들이 관리가 필요하냐면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한 로직들, 그리고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토큰들은 폐기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JWT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users 그 앱 안에 있는 models.py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JWT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JWT 모델을 상속받아서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유저부터 유저는 하나의 JWT 토큰 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세스 하나, 리프레시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models.1 to 1 1대1의 관계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유저 이거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이 유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클래스 네임 바로 넣으면 되고 on delete 속성, 만약에 유저가 삭제됐을 때 JWT는 어떻게 된다? 삭제 처리한다. 그러면 models.cascad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세스 토큰을 이렇게 models.text 필드로 만들게요. 길이에 제한이 없는, 이게 이제 이상한 글자들이 길게 나열돼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리프레시 하고 models.text 필드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모델이죠. 유저가 있고 유저의 확장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유저가 한 명당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별도로 원투원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따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나서 모델 정의가 끝났어요. 모델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터미널 창에서 하는 게 있죠. 파이썬 manage.py make migrations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든다. 엔터 누르면 000EJWT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겼고, 얘를 서버에 반영하려면 python manage.py migrate 해서 이 명령어로 서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이 JWT를 쓸 때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다운로드 할 건데, 여기 requirement에 우리 패키지 할 때마다 써놓잖아요. pyjw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버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pyjwt를 다운로드 받으면 됐고, 이렇게 버전을 명시하지 않았을 땐 가장 최신 소스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추가는 해놨는데요. 우리 명령어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pip 지금 앞에 venb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pip install pyjwt 하고 인스톨 하겠습니다. 네, pyjwt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제가 강의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나중에 복습하시기 쉬우라고. JWT 생성입니다. 그래서 users 안에 models.py 안에 여기다가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python manage.py make migrations 하고 python manage.py migrate 해서 서버에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pyjwt라는 패키지 인스톨을 했습니다. pip install pyjwt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pip 리스트에서 한번 봐보면 pyjwt가 2.8.0이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서버 나중에도 무리 없이 돌아가라고 2.8.0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라이브러리 버전을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우리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 소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패키지들이 현재 이 시점의 버전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이제 상세 버전을 안 적어 놓게 되면은 그 10년 뒤에 그때 당시에 최신 소스를 가져오게 되면서 지금 이 소스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우리는 로그인 AP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라우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라우팅은 우리 URL 언더바 API 언더바 URLs 여기서 패스에서 로그인 API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뷰의 이름은 로그인 API 그리고 sView 콤마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겠죠. 그러면 APIS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인업 API 아래쪽에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클래스 로그인
API 얘는 API 뷰로 만들 겁니다. API 뷰는 자유도가 높죠. 그래서 아까처럼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는 사인업 말고 로그인 시리얼라이저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 할 때도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인자로 받아주고 위에랑 똑같이 시리얼라이저 먼저 선언, 시리얼라이저 그 다음에 셀프.시리얼라이저 클래스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리퀘스트.데이터. 좋아요. 아직 시리얼라이저 안 만들어서 노란 색깔 줄이 들어왔고요. 그 아래에서 시리얼라이저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전달했어요. 유저에게서 받은 데이터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정말로 맞는지, 해당하는 유저의 비밀번호가 맞는지 시리얼라이저 is valid. 만약에 에러가 나면 여기서 에러를 발생시켜라. 만약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켜라. 그리고 이거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시 작성하고 시리얼라이저를 좀 마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serializers.py 가가지고 여기서 클래스 로그인 시리얼라이저, 얘도 시리얼라이저 안에 있는 기본 시리얼라이저를 만들게요. 이걸로 만들 건데 우리가 입력받는 필드들을 아래쪽에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 네임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시리얼라이저 캐릭터 필드, 그리고 패스워드도 입력을 받아요. 시리얼라이저스 캐릭터 필드. 네. 여기서 밸리데이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밸리데이트. 그래서 유저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유저 네임은 data.get 유저 네임,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유저가 보내온 데이터를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일단 꺼내오고 data.get 패스워드. 그래서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정말로 유저가 있는지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함수가 하나 있어요. 장고에서 제공된 함수가 있어서 그걸 좀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from 장고에 contrive에 us 안에 있는 import authenticate 인증 함수를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인증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이 인증 함수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안 하고 API 단에서 작업을 할게요. 일단 시리얼라이저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API 단에다가 정의를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노란불이 들어오니까 시리얼라이저스 옆에다가 로그인 시리얼라이저 붙여주고,
이렇게 밸리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시리얼라이저 점 밸리데이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지금 현재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인증 절차를 걸칠 건데, 그때 이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authentic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authenticate 하고 request, 두 번째로 유저네임은 serializers validate 데이터 안에 있는 개수롭게 유저네임, 패스워드도 serializer validate 데이터 get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이건 위에 거는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든요. 한번 이 함수 가볼까요? 가서 봤을 때 엄청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나 보네요. 크리덴셜, 클린 크리덴셜. 어찌됐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확인해준다. 비밀번호를 확인할 때 우리는 장고 시크릿 키로 암호화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 어센티케이티드를 타고 유저가 없을 경우에 if user is none이다. 유저의 none이 리턴되면 return response 해가지고 스테터스는 스테터스 401번으로 할까요? 401번 인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데이터의 메시지는 입력하신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할게요. 만약에 유저가 없으면 이 인증을 걸쳐서 유저가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if문을 지난다라는 사실은 유저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authenticaate 함수를 통해서 유저의 정보를 잘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조금 JWT 작업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녹화를 끊고 갈게요.